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요즘 해결책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해요. 원래는 주제에 관련된 고민들이 올라오다가 이제는 아주 다양한 분야의 고민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성심 평론가님이 그중 하나의 사연을 좀 소개해드린다고 해요. 지난주에 갑자기 친구로부터 문자를 받았답니다. 내 넷째 아이 돌잔치에 좀 와달라. 넷째 아이 돌잔치까지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마음만 보내는 걸로. 뭐 편지를 쓴다거나. 네. 진심 어린 축하. 아우, 태어나줘서 고맙다. 네. 사실 저 생각에도 참석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 친구분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뭔가 잘 거절을 못 하시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 그래서 제가 책 한 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용기라는 네.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친구분의 마음 상하지 않게 이 초청을 정중하게 거절해보는 그런 지혜를 배워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의 속을 확 풀어드릴 해결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고민 주제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이 허위평론가께서 고민 사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지난해 결혼 5년 만에 시댁에서 분가해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에 아이까지 어린이집에 가고 나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보내는 시간이 어찌나 좋던지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평화로운 일상에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바로 3달 전 이사 온 아랫집 아기 엄마였는데요. 이사 온 첫날, 저희 아기가 좀 예민해서 작은 소리에도 금방 깨요. 늦은 시간에는 조용히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아기 엄마의 고충이 이해됐기 때문에 그날부터 매트도 사다 깔고 최대한 조심조심 다니며 배려해줬습니다. 하지만 아기 엄마의 행동엔 배려가 없었어요. 처음엔 시끄러워서 울린다며 인터폰을 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새벽 1시, 2시 할 것 없이 인터폰을 해왔습니다. 아랫집인데요. 지금 너무 시끄럽고 울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급기야 지난 주말엔 하도 인터폰을 해대서 안 받았더니 아랫집 남편까지 올라와서 따지더라고요. 다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저녁에 조용히 하는 건 기본 예의 아닌가요? 같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저녁에만 신경 써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윗집이 유세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네요. 아랫집에서 이렇게 나오자 저도 화가 나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계속 울리는 인터폰에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차 안에 가 있습니다. 차 안에선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 마음은 편하거든요. 제 평화로운 일상 돌려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누구라도 이 다세대 주택, 아파트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오픈마켓을 살펴보면 그 아랫집이 윗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복수를 하는 뭐 그런 아이템을 구매하고 또 그에 대한 후기까지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뭐 이웃 간의 갈등만 더 부추기게 되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웃 간에 서로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허위평론가님 먼저 책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책은요 바로 황정은 작가의 아무도 아닌이라는 소설집에 실려있는 누가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책을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층간소음을 소재로 우리 삶의 다양한 피해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층간소음의 가해자든 피해자든 온전한 자기만의 공간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 슬픔이 가득 묻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다. 이런 사실도. 네,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단순히 윗집, 아랫집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 층간소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건설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계급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계급이라는 말. 책에 그 구절이 있는데요. 좀 읽어볼게요. 그녀는 그때 자신이 계급적 인간이라는 것을, 자신이 속한 계급이라는 걸 알았다. 이런 거였구나. 이웃의 취향으로부터 차단될 방법이 없다는 거. 계급이란 이런 거였고 나는 이런 계급이었어.
이 누가를 포함한 이 소설집에 들어있는 작품을 읽다 보면 층간소음의 가해자라고 해서 매몰차게 몰아세울 수도 없고요. 피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동정할 수도 없는 그런 모호한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 모두라는 것이겠죠. 네.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기도 하고 또한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신 평론가님의 해결책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마음의 연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는 사연 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이 책을 마음의 연대라는 책을 빨리 떠올렸는데요. 네. 사실 층간소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경쟁심을 자극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삶의 조건이 어떻게 보면 이런 층간소음 문제 같은 것들로 자꾸 촉발돼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저는 추천을 했는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경쟁을 무화시키고 무조건 더 나은 인생 이것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삶을 추구하는 것, 네, 이러한 우리 삶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추천 이유는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우선돼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하죠.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라라는 권유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역지사지요? 네, 그런 마음이 들면 직접 가셔서 그 진심을 전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 사실 이 책을 추천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추천해드린 두 권의 해결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이제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고민 주제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다음 주 고민 주제는요,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 때문에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신 분들, 김성신, 허이의 해결책을 찾아주세요. 김성신 평론가님, 참여 방법은요? TV 책방 북소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TBS 라디오 기분 좋은 일요일 조연아입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고민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한 분의 사연을 선정해서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는 책, 바로 해결책을 처방해드리는 동시에 이 책들을 또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결책은 이번 주 일요일 라디오 기분 좋은 일요일 조연아입니다를 통해서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